안전사고 예방하기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용업소 안전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용업소를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두 가지 영상을 미리 보여드린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 기기나 미용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실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미용실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미용 도구나 미용 기기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사용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역시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의 화장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헤어드라이기 보이잖아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을 하다가 엄마하고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다치게 된 경우입니다.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공주 양이 엄마의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헤어드라이를 가까이 대고 있다가 데이게 되죠. 화상을 입게 돼서 이렇게 막 울게 되는데요. 자, 온도를 재어봤더니 91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한번 익혀봤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 네. 고기가 막 익을 정도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익었어요. 고기가. 완전 익은 상태죠. 자, 얼마나 해로운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드라이어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는 가능하면 자기가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한 곳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열을 내는 또 다른 미용 제품, 전기 고데기. 자, 이 고데기도 역시 굉장히 위험하죠. 이 고데기도 몇 도까지 한번 열이 올라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요. 무려 106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고데기로 고기를 익혔을 때 생고기를 끼운 다음에 작동을 해봤더니요. 엄청나게 고기가 잘 익죠. 사람의 살도 엄청 잘 익는다는 거죠. 네.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또 고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스타일링을 하는 것인데요. 머리카락이 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또 화상 부분에서는 눈이나 귀, 얼굴, 목 등 이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또 도구도 있어요. 자, 눈썹 칼이죠. 눈썹 칼. 눈썹 칼로 사과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사과가 엄청 잘 잘립니다. 그래서 사과가요, 깨끗이, 그 다음에 코털을 정리해주는 코털 깎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평소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어 안전하지만 간혹 보호덮개가 벗겨지거나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과를 코털 깎기로 사과를 한번, 이 사과가 무슨 죄인지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깎았는데요. 엄청 잘 깎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열기구를 사용을 할 때는, 미용 제품을 쓸 때는 전원을 끈 후 코드를 뽑아 열을 식힌 후에 잘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네,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두 번째 영상은 미용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염색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새치나 이제 흰머리 염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염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죠. 패치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손목 안쪽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모제가 화장품이라는 이유로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약이 독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머리를 염색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염색하다가 보니까 눈썹도 하고 싶어서 이 눈썹에도 염색약을 같이 발라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졸려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게 돼요. 그래서 2시간이나 주무시게 되죠. 2시간이나 주무시다가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얼굴을 씻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솔람 씨 눈썹 주변의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고 만고. 그죠?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패치 테스트를 안 하게 되면은 특히 눈꺼풀이나 눈 주위 피부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민감한 피부예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경우 눈꺼풀이나 얼굴이 전체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암모니아나 아니면 다른 강한 산성 성분에 의해서 그 각막이나 눈꺼풀 주변이 피부가 약함으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학적 화상도 입을 수가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연모제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화장품이라는 이유로 막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잘 혼합된 염색약은 사실 패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다 염색약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2-3cm의 동전 크기로 도포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한 몇 시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눈 주위나 이런 눈꺼풀 주변은 피부가 얇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미용업소 안전사고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구급약을 비치해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먼저 필요 지식부터 살펴볼게요. 자, 응급 상황과 구급약을 먼저 살펴보면 미용업소 종사자 또는 고객에게 안전사고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태가 심하면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문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증상별로 적절한 응급조치, 안정을 취해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한 증상 같은 거 있죠. 배탈이나 두통, 이런 일시적인 증상은 업소에 비치해 놓은 구급약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미용업소의 응급상황 시 보시면 전기기기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미용업소이기 때문에 뭐 감전이나 화상의 발생 빈도는 적지만 발생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높은 곳에서 물건을 보관했을 때 그걸 꺼내려고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다리를 삐거나 낙상,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 커트 시에도 가위나 그런 도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창상, 찌르는 그런 아주 작고 크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미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대처 요령을 잘 알아보고 안전사고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구급상자인데요. 구급상자. 미용업소에는 간단한 응급조치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반드시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이 구급상자는 위급상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쉽게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되고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약 등 내용물에 관한 사용 설명서도 함께 보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시면 이런 내용물만 남겨놓고 겉에 포장지나 사용 설명서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용할 때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서 내용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급약과 응급물품은 표 3-2와 같이 먹는 약, 바르는 약, 그 다음에 응급조치 시 신속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재,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용 물품, 소독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응급조치 자료나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연락처 등을 적어서 넣은 메모장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행 내용, 안전사고 대처에 대한 예방보다는 이제 예방이 끝났으면 거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수행 내용을 살펴볼게요. 재료 및 자료에는 미용업소 시설 도면,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험 증권이나 구급약 이런 것들을, 소독약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기는 소화 안전기기, 그 다음에 안전사고 대기를 위한 안전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 유의사항 보시면 미용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기기의 플러그 접촉 상태나 전선의 피복 상태, 이 전선이 피복이 많이 벗겨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감전이 될 수 있거나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점검해 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콘센트를 여러 개 꽂아놨을 경우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소화기, 가스 잠금 장치, 인화성 물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비상구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이런 방화 관리자 의무사항을 또 준수를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용업소 내 모든 제품은 입고 당시 용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쓰다가 만 거, 또 이제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용기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제품명과 구입 시기,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라벨로 표시를 해야 되고, 위험물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대기 공간이나 케이지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주는 안내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싫어하는 다른 고객들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미용업소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각종 배상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항상 이제 어린이들도 미용실을 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정말 한눈 파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오는 장소는 CCTV를 설치를 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이유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상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명시해서 미용업소 내 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CCTV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용 순서를 보시면요. 미용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는 먼저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인데요. 드라이, 매직기, 전기, 아이론기, 세팅기, 아까도 드라이 잘못했을 때, 아이론기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고기가 잘 익는지 보셨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화상에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화상 부위는 먼저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얼음물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근데 이 얼음물을 가지고 할 때 물을 꼭 짜서 다른 매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얼음이 금방 녹기 때문에 또 물수건 같은 것도 금방 따뜻해지기 때문에 얼음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얼음이 환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 거 자체가 또 화상을 더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가 또 크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물이나 자극성 없는 비누로 깨끗이 씻고 건조시켜서 화상 입은 부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만약에 수포가 터졌다면 소독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농포가 잡힐 수도 있고 피부가 이제 염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하겠죠. 염증에 유발될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좀 있다면 라벤더는 화상에 굉장히 특효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티트리하고 라벤더를 항상 가정에 상비약으로 쓰고 있고 화상이 나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라벤더는 열을 식혀주고 재생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화상이 났을 때 굉장히 최적의 천연 약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전에 대한 응급조치인데요. 물에 젖은 손으로 전열기구를 만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미용기구를 잡다가 감전되기도 해요. 이 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감전자 주변의 전선이나 기기의 전원을 차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차단할 수 없을 때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 다음에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서 전선이나 기기에서 감전자를 떼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감전하신 분이 의식이나 맥박, 호흡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전이 되면 전기가 모든 게 이제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촛불이라든지 손전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고장 번호, 국번 없이 113로 전화하거나 전기공사 1588-7500 번호로 번호를 게시해 둔 다음에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펌제나 중화제 등 화학약품이 흘러서 피부나 눈에 들어갔을 때 응급조치. 아까는 이제 눈썹이 빨개지는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났었잖아요. 화상이 입은 것처럼 됐었죠. 먼저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에 눈을 헹구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동자에 화학약품이 들어갔을 때는 눈을 감고 눈물이 나오도록 하거나 식염수로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 아래쪽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물에 젖은 면봉이나 거즈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제거하지를 못한 경우는 눈을 절대 비비지 못하도록 하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갑자기 뇌혈관이 터졌다. 이런 고객이나 직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될 텐데요. 실신하거나 심장 발작에 의한 무의식 상태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옷이 끼이지 않도록 단추나 벨트를 풀어주신 다음에 실신자의 맥박, 호흡,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119 이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심폐소생술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게 될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이 갈비뼈가 부러진 갈비뼈가 심장을 찌른다든지 이런 더욱 2차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배워봤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헤어커트 중에서도 헤어커트를 하는 중에 손을 베어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도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가위나 레이저를 사용할 때 이제 손에 익숙지 않다든가 초기 사용자들이냐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나서.
그리고 또는 산푸나 기타 미용시설 중에 고객의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잘못돼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응급처치로 대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출혈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고, 출혈이 심하면 10분 이상 압박해서 지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지혈제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나 붕대, 드레싱으로 감싸 주시고, 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출혈 부위를 압박한 상태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심한 창상인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생리식염수로 먼저 씻어주시고요.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붕대로 감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손상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어서 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염증이 안 나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처치를 받기 위해서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화재나 도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미용업 안전사고 대응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린 다음에,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화재 경보 비상벨을 긴급히 누른 다음에 119에 신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고 아래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해요? 옥상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왜 이동하지 말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화재는.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드러나오면, 자, 담요나 시트, 양말을 물에 적셔서 틈을 막아주셔야 돼요. 이 연기나 그 나쁜 그런 가스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근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불쾌성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준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쪽 코와 입을 젖은 수건과 같은 것으로 막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기 전에, 방문을 팍 열면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이 확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잡아보고 뜨겁지 않으면 이제 화재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되지만, 문이 손잡이가 뜨겁다 그럼 절대 문을 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119로 화재 신고를 하는데요. 침착하게 119를 누르고 불이 난 것을 알리는데, 신고자의 이름, 화재 발생 장소, 주소, 그 다음에 화재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인지를 했다고 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화기 사용법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그림 3-5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서 손잡이에 안전핀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바람을 등지고 써서 호스를,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서 손잡이를 힘껏 쥐고 빗자루를 쓸듯이 뿌려줍니다. 요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갑니다. 소화기의 몸체를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을 향하게 잡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량해서 뿌려주시고요. 자, 소화기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압식 소화기와 추갑식 소화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추갑식 소화기로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를 하고 추갑식 소화기가 요즘은 교체로 추갑식 소화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용 소화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화기는요, 제조 관리해서 8년 이상 되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용업 안전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8주차 퀴즈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주차 퀴즈를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 폼즈를 사용해서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8주차 퀴즈를 마무리해 주시면 출석 과제가 끝나겠습니다. 자, 출석용 문제